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북한에만 가능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취업이 되겠습니다. 취업하게 되면 요즘 우리 젊은 층들이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이잖아요. 취업이 문턱이 꽤 높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저 역시도 대한민국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정말 힘들었던 게 바로 취업이었는데, 정말 이러한 취업의 문턱, 북한은 있을까 없을까? 바로 없다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국가가 이미 직업을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북한의 계급이라고 할 때는 5개 계급과 48개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국가가 이미 직업을 다 배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말하게 되면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 받는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신분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우리 직업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면 나는 탄광 노동자, 내 자식도 탄광 노동자가 될 확률이 100%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 간부면 내 자식도 앞으로 당 간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9%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말하는 취업 배분인 거예요. 취업 역시 배급해주는 바로 북한. 최근 들어 북한 보게 되면 이 취업에서 조금 변동이 생긴 게, 북한 2003년도부터 전민 군사복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민이라고 할 때는 남자 여자가 다 군대에 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모병제를 실시했던 게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저출산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역시 저출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120만 병력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여성들도 모병제에서 의무제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실시하던 직업 배치가 군대에 나와서 군 복무를 마치면서 직업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변동이 생긴 게, 군 복무를 잘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뭐 의무기 때문에 10년 하고 남자 10년 하고 여자 6년 7년 하는 게 아니라, 군 복무를 잘하게 되면 국가가 여기에 또 맞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어줍니다.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시켜주는데요. 요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좋은 대학을, 왜? 당 간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 간부 출신을 만듭니다. 그러려면 또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보내주는데, 대한민국 대학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가는 게 대학이라면, 북한의 대학은 공부는 뒷전이고 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대학 가는 게 북한의 대학 추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열심히 하게 되면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신분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학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학 가서 또 한 번의 신분의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북한군에서 열심히 군복무해가지고 22살에 입당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아득마득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대학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렇게 군대 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태어났을 때의 신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직업 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바로 이거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내 집 마련, 꿈의 내 집 마련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원 조사받고 한원 정착과정 마치게 되면 국가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줍니다. 근데 임대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단 우리가 그 조건이 맞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착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착을 완벽하다고 한 사람들은 이 임대아파트를 벗어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착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국가에서 준 임대아파트에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거기를 벗어나라고 하지? 북한에서도 같았거든요. 북한은 개인이 소유가 인정 안 되잖아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가 준 집에서 그게 내 집이거든요. 내 집에서 영원히 살다가
잘못 없으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내 집이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내가 뭐 국가로부터 뭐 잘못한 일을 하거나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는 추방을 가게 되는데, 그 추방 갈 때는 모든 재산 내려놓고 그냥 내 몸만 가는 게 추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도 임대아파트가 그 원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빠른 정착이야말로 임대아파트를 벗어나는 거라고 하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1년, 2년, 3년, 4년 살아가면서 임대아파트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임대아파트,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힘든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말 내 집 마련은, 대한민국에서의 내 집 마련은 내가 돈을 주고 내 앞으로 명의를 하고 내가 마음대로 돈 주고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게 내 집이더라고요. 북한에서의 내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준 입사증에 한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권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국가가 신분에 의해서 우리는 집을 준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한 칸짜리, 두 칸짜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이런 식으로 집을 주는데, 권한이 행군 시기에 국가가 어려우면서 내가 신분이 안 좋아서 한 칸짜리 국가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는 세 칸짜리에서 사는데 정말 생활이 어렵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그리고 그 주택관리라고 하는 인민위원회의 주택관리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 담당 부서 하는 관리인에게 웃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 입사증이랑 내 집이랑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웃돈 주고. 이런 식으로 불법이 성행했던 지금의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의 내 집은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게 내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진짜 꿈의 내 집 마련이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은 게 바로 대한민국의 내 집 마련.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직업과 북한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북한의 직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신분과 그 신분에 의해서 내 직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의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러한 의지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준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됐던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대한민국에 와서만큼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 노력의 열매를 그대로 받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뭔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내 집 마련, 내 집인 듯 아닌 듯한 북한의 내 집 마련. 대한민국의 내 집 마련은 꿈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내가 노력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까 북한에서의 그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와서는 저도 언젠가 한 7년 전인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5년 차 됐을 때 우연히 친구 따라 은행에 갔다가 청약저축 통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먹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청약저축을 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려워하는 집을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아예 청약저축을 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때 청약저축 은행 통장을 만들게 되면 바로 2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신다는 그 말에 혹 해가지고 그럼 들어볼까? 어차피 2만 원 넣어준다는데 해가지고 들었던 청약저축이 정말 3년 전에 뜻하지 않게 청약 당첨이 돼가지고, 주택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사가 들어가는데 정말 꿈의 내 집 마련, 대한민국에 와서 12년 차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북한의 취업과 그리고 북한의 내 집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내 집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TV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